남편은 너 정신병이야. 그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그게 부부관계에 어떤 갈등을 유발시킨다거나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고 아내를 정신병자 취급했던 남편과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직장인이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까지 임신을 해서 낳을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일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직장을 퇴사를 하고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남편이 혼자서 외벌이 하면서 가게를 부양했던 사례입니다. 아내도 남편이 만약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했다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든 맞벌이 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전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고 육아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아내가 결국은 힘에 부쳐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전업주부가 된 이후에 남편 태도가 완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육아, 가사, 집안일 이런 거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이제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하면 소리 지르고 네가 잘못했다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 아내분이 견디지 못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진정으로 잠깐 가 있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혼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부부 한쪽에 정신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신병이라는 개념이 아주 포괄적이거든요. 누구나 흔히 겪는 사소한 우울증 이런 거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 아내가 우울증을 보인다, 조울증 증세가 있다, 그렇다는 사유만으로 너랑 못 사니까 이혼하겠어, 그건 이혼 사유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 부도 났다는 사유만으로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서 장기 투병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거 잘못이니까 나 이혼할래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부부간에는 서로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협조해야 될 이런 의무가 있는데, 한쪽이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이혼 사유로 삼아서 이혼한다, 이혼 사유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하겠다,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얘기고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의 정신병을 다 받아들이고 치료를 위해서 다 치료비도 내주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아내 쪽에서는 그로 인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예를 들어서 집안의 물건을 다 부수거나 다 버려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 독방 육아한다, 이런 것들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방이 쓴 서면을 읽어보면, 제가 남편 쪽 대리할 때는 퇴근하면 씻고 밥만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하고 술 마시고 집안일은 도와주지도 않고 애는 본참 안 채 하고 전업주부인데다가 독방 육아에 지쳤다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심지어 음식 쓰레기 한번 버려달라는 거 얘기했다고 싸우고 분리수거도 안 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흔히 있는데, 그런 거 보다 보면 저도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어요. 제 얘기가 막 써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분리수거는 잘해야겠다, 음식 쓰레기 버려달라고 하면 꼭 버려줘야지, 이제 깨닫기도 하는데,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남편이 그건 네 일이잖아, 나는 밖에서 일하는데 그럼 네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나는 밖에서 일해서 돈까지 버는데 집에 와서는 집안일까지 해야 돼? 그럼 너는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 말이 맞는 듯 보이긴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내가 하는 일이 집안일이고 남편은 바깥일만 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나한테 그거 시키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분명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10개 해달라고 하면 다 못 해주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번 사례의 남편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건 네 일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는 그거를 하는 게 네 일이고 나는 이걸 하는 게 내 일이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달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 잘못이야, 그렇게 주입을 계속 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나중에는 도와달라 얘기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힘은 들어요. 애 둘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애기 목욕 한번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걸 시켜
시켰어? 그러면서 아니 애기 목욕시켜달라는 말도 한 번 못하냐, 그건 집안일이 아니고 애기랑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남편이 너 지금 나한테 대들었어? 이혼해. 그러면서 와이프 손을 끌고 차에 태워가지고 법원을 간 거예요. 거기서 협의이혼 서류 다 받아와가지고 다 쓰고 와이프한테 도장 찍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울면서 도장 찍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앞에서 찢으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이혼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겪고 나서 와이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 하는데 남편은 사실 그러면 편해졌잖아요. 편해졌으면 평소대로 생활하면 되는데 남편은 그런 여지조차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이 둘을 두고 해외 근무를 자청해가지고 해외를 가버렸어요. 1년 동안 해외에 가 있다가 들어왔는데 와이프는 남편이 해외 간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얘기도 안 해주고. 와이프는 그래도 남편이 옆에라도 보이기라도 하면 정신적으로는 위안이 될 텐데 아예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1년 동안 안 왔어요. 큰 충격을 받았죠. 이 아내는 1년 뒤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상황이 더 심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 발령을 받아서 간다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게 됐다,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서로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가버렸어요. 남편 잘못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나중에 판결에서는 남편의 잘못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부부관계에 어떤 갈등을 유발시킨다거나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이 남편이 또 몹쓸 짓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데, 아내가 아이 둘을 독박 육아하면서 우울증이 없을 수 없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잘 도와줘도 산후 우울증 정도는 조금이라도 겪는데 아예 도와주지 않는 이런 남편 옆에서 산후 우울증이 없을까요,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둘째를 낳고 갓난 아이가 밤에 자주 깨고 울잖아요. 조용히 주변을 하고 싶은데 위층에서 너무 소리가 심한 거예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했던 거죠. 아이가 놀라서 계속 깨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위층에 지금 새벽인데 음악 저렇게 쿵쿵쿵 이렇게 틀어도 되냐, 발소리가 너무 쿵쿵 이렇게 다닌다, 슬리퍼도 안 신는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너 지금 환청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진짜 정신병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리가 나도 내가 환청을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환청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가 깨거든요. 엄마만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아기까지 듣고 깬다는 거예요, 잠을. 그런데 남편은 너 정신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와이프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치료를 받았죠. 근데 정신병은 당연히 안 나오죠. 약간의 산후 우울증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별로 이상이 없다 이런 소견이 나왔는데도 남편은 너 정신병이야 그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와이프는 자기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세뇌를 당하고 이제 계속 살아오다가 나중에 이혼 소송 때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정신병자가 아니었던 거죠. 와이프를 정신병자 취급했던 그 행동도 잘못이다, 이렇게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참 다양한데요. 외도, 폭력, 경제적인 압박, 폭언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독박 육아, 가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됐던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사례는 결국 남편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는데 아내가 나중에 이제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서 법원이 결국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사건을 참고하셔서 소송이나 협의 진행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